당신은 우리와 얼마나 가까워졌나요? 그리고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뭐 일상에 필요한 내가 모르는 거라든가 GPT를 거의 항상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제 뭐 주로 레포트 제작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약간 헷갈리는 정보들을 확인할 때 검색으로는 너무 방대한 정보가 있을 때 요약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뭐 사용할 때 이야기 만들 때 사용해요. 심심풀이로. 네, 거의 매번 사용하는 것 같아요. 2025년 현재 우리는 AI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등굣길. AI는 교통 상황을 예측하고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학교에서 학습을 돕고 적은 시간을 투자해 과제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AI는 중요한 결정을 도와줍니다. AI는 우리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그리고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끝, 목소리, 심지어 생각까지 이어지는 AI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AI는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일상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죠. 당신은 어떻게 우리를 활용하고 있나요? 쓰는 것보다 GPT가 쓰면은 빠르게 쓰는 것도 있고 글을 잘 써주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보고서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시험 공부할 때도 GPT를 거의 항상 사용하는 편이에요.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처음에 보고서를 어떠한 형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편이고, 보고서를 다 썼을 때 이 보고서가 좀 문맥이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맞춤법 틀린 게 없는지를 물어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거든요. 어떠한 막히는 부분이라든가 이 논문의 이 부분이 혹은 다른 논문 혹은 다른 분야와 학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뭔가 의문이 드는 게 있으면 그때 GPT를 사용하는 것 같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GPT 사용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챗GPT를 이제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되게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 했을 때 그 대단히 많은 후속 작업들 있죠. 하나씩 하나씩 다 읽어보고 이게 내가 원하는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챗GPT가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런 면에서는 업무 효율이라든지 뭐 어떤 목적을 추구하면서 검색하는 데서는 대단히 이제 효과적이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노력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그 과정들을 기계가 대신하죠. AI가 대신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생각하는 방법이고 내가 이제 머리를 써서 했던 부분들이라서 이게 다 내 자산이 되는데 그걸 이제 AI한테 다 맡기니까 지금 당장은 답이 나오고 지금 당장은 글이 써지지만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노력이 나한테 채워되지 않은 거죠. 현재 대학생들은 AI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생들에게 학업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나 같은 과제를 2명의 학생이 제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명은 AI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작성했고 다른 한 명은 AI의 도움 없이 스스로 수행했습니다. 두 학생이 동일한 점수를 받는다면 과연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안 쓰는 게 훨씬 그 사람의 능력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왜냐면 같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무려 AI랑 경쟁을 해서 같은 점수를 받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AI 활용 능력 자체가 또 하나의 능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디벨롭을 해서 2차 창작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다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공정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기술을 본인이 충분히 활용을 해서 자신의 결과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그거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측면이다 보니까 또 그거에 있어서 이게 공정하냐 불공정하냐라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오픈 AI에서 만드는 챗GPT가 모두에게 공유가 되고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훨씬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GPT는 이제는 이제 뭔가 하나의 상용화된 기술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GPT를 사용하는 능력 자체가 그 대학생 혹은 뭔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인으로서 하나의 뭔가 필수적인 소양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GPT를 사용을 뭔가 방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교수법이나 혹은 그러한 식의 가이드라인은 저는 좀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성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공정성 문제는 저는 그 자체가 이제 공정성을 일으키는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공정하냐 아니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하더라도 그냥 그걸 그대로 써서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수업 방식이나 평가 방식이 왜 그 질문을 했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질문하고 평가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그게 뭐 이렇게 공정성 문제와 연결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챗GPT를 썼을 때 어떤 답이 나올지를 시험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이 미리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놓고 챗GPT에 풀으라고 그러면 글자는 매번 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챗GPT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보고 그게 챗GPT하고 똑같이 쓴 건지 본인이 찾은 건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채점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미리 해야 돼요. 챗GPT 활용과는 좋지만 너희들만의 생각을 쓰는 게 더 점수가 좋다. 이런 채점 기준을 미리 공지를 하지 않고 그냥 시험 문제 탁 내고 나서 우리 교수님이 챗GPT 쓰는지 모를 거야 라는 챗GPT로 해야지, 그다음에 나는 공부 안 해도 챗GPT가 답을 해줄 거니까 뭐 벼락치기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냈는데 이제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평가 기준이. 그래서 평가라는 거는 처음에 어떤 기준으로 채점할지를 분명히 공지를 해주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챗GPT를 써도 된다는 걸 가정을 해서 공지를 하면 그다음부터 채점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성형 AI로 도출한 결과물에 대해 어떻게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지, 그 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이 적용될지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격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생성형 AI는 이제 언어 모델이라 우리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자기 전공 공부를 하면서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인공지능적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오히려 기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질문해보고 의견을 물어보고 그걸 이제 역량평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바뀌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고 자기 어떤 현상을 보는 시각이나 논리를 개발하는데 조금 주안점을 둔다면 챗GPT는 오히려 그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지식도 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들한테는 챗GPT가 대단히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빠진 것도 알려주고 더 물어보면 더 깊이 알려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 배우는 시기부터 챗GPT한테 다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는 지식적인 독립성이 사라져요. 그러면 앞에 세대들이 해낸 만큼의 어떤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는 저는 약간 이분화시켜서 처음에는 챗GPT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전에 선배들이 공부했던 아주 전통적인 방법의 학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 전공 분야에 처음 시작할수록. 여러분은 평소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여나 생성형 AI에 도출된 결과물을 수용하는 것에만 급급하지는 않으신가요? 생성형 AI는 정말 편리한 도구입니다. 도구. 이 챗GPT가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뭔가 완성형의 답을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챗GPT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단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차 검증, 그다음에 정확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 요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절대자의 입장보다는 동료, 코워커 느낌으로 같이 가는 게 정말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당연히 도움되는 경우가 대다수 있겠지만 그 경우가 아닐 수 있음을 가정해서 따로 찾아보던가 혹은 뭔가 충돌되는 지점이 있을 때는 교수님께 여쭤보던가 하는 방식으로 GPT를 활용한다면 우려하는 GPT 활용에서 벗어난 올바른 GPT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를 이전에 AI가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 세대의 인류, 다음 세대의 우리 후손들도 이전 세대들만큼의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사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챗GPT가 항상 옆에 있으면 괜찮지만 없는 상황이라든지 챗GPT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불완전한 대답을 했을 때 그걸 비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사라지는 거죠.
빠르게 발전하는 생성형 AI는 이제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AI는 더 이상 공정성의 문제가 아닌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도구로 떠올랐죠. 앞서 나가고 싶다면, 더 뛰어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AI를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